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이제 참전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련 뉴스는 이제 어제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애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는 영국의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변종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막 이렇게 주가도 그렇고 시장에서 지금 환호하다가 잠깐 지금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뭐 차익 실현 계속 이번 주 초반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주가는 모두 지금 미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지만 그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당연히 쉽진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애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다우는 좀 결국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스닥이 다우를 지금 계속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이제 두 개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그 전의 그림이었고요. 이제 어제 제가 매일 그리는 이제 맵인데, 매일 보여드리는 맵인데 요 그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디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있네요. 네, 테슬라가 여기 들어오면서 아마존이 이게 좀 작아진 느낌이네요. 그죠? 그리고 애플 뭐 이거 나머지는 뭐 비슷한데 어쨌든 테슬라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거고, 어제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플만 올랐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어제 생기는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팔과 뭐 관련된 뭐 그런 주식들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지금 순서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1등입니다. 애플이 1등인데 시가총액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2.1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가 됐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 1100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1000 곱한다고 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2200조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한 1800조? 조금 더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애플이 이제 코스피 시총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한참 전에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모 기관에서는 야, 나중에는 코스피가 애플이랑 시총이 비슷한 적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 주가가 더 오를 거다, 막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비교를 감을 잡으시라고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00조네요. 1700조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1600조,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합쳐서 400조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좀 오시죠. 페이스북은 650조, 650조.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620조 이렇게 나옵니다. 620조. 알파벳은 두 개 합치면 이제 1100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기업이 크게 4개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까지 4개가 있고, 페이스북은 1000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이제 620조로 당당히 지금 6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7위는 보니까 월마트인데 420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테슬라가 이 시가총액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뭐 당분간은 6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존슨앤존슨 뭐 이런 회사들이 밑에 지금 배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크셔는 지금 300조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 뭐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어제 이제 애플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가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애플 얘기를 하기 전에 애플이 전기차 시작한다, 자동차 들어온다,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은 회사가 이 회사인데요. 좀 잘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중요해요. 라이다. 라이다를 하는 회사입니다. 라이다를 회사인데 주가를 보시면은 딱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발표되고 나서 5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가총액이 4.2조고 실제 뭐 손익 보면은 뭐 아직도 좀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다 기술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 자료는 바바리안 리서치라고 제가 자주 참고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기도 하고 내용이 좋습니다. 정말 내용이 정말 좋아서 이 링크도 제가 밑에 달아드릴게요. 댓글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테슬라와 원래는 우리가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들 간의 이제 대결 구조로 많이 봤었는데 여기에 지금 애플이 당당하게 지금 끼어든 겁니다. 참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어, 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대전에서 구도를 보시면 과거에 이제 테슬라는 지금 보면 테슬라가 다 혼자 다 해요. 앞으로 배터리도 자기네들이 할 거라고 얘기했고 센싱도 자기네들 하고 뭐 이런 기업이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모빌아이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이 그림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테슬라는 라이다예요. 라이다. 라이 라이다가 아니고 레이다. 레이다입니다. 테슬라는 레이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레이다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내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AI 뭐 해가지고 분석을 잘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눈으로 보는 거지 무슨 라이다를 써가지고 무슨 뭐 보내고 막 이런 거 3차원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2차원적인 수준에서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제 그 의견들이 상당히 받아들여지면서 아까 보셨던 이 기업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라이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세로 잡아 받아들여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은 라이다 기업에 대한 그 코멘트 라이다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것과 관련된 얘기들은 당분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이거에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아니야 이거 다시 보자 라이다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관련된 건데요. 뭐 애플이 뭐 자체적으로 배터리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될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애플이 들어오겠다는 거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잘못하면 2025년으로 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3, 4년 정도. 근데 또 벌써부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애플에는 리얼 옵션이 하나 붙은 거죠. 리얼 옵션이 하나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와 관련된 리얼 옵션이 하나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자가 유의미한 경쟁자 애플이 한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유의미한 경쟁자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이쪽인데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이제 애플이 결국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못할 테니까 누군가랑 같이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가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요. 배터리는 이게 이제 아시아 업체들 중심으로 아시아 업체라고 하면 CATL이랑 뭐 LG화학이랑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배터리의 수급은 혹은 수급에 대한 전망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 물론 시간 많이 걸리지만 그런 이제 그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다수 차장님이라고 그
그 메리츠증권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미스터 마켓 저도 같이 공조로 참여했던 이다수 차장이 그저께인가요? 3프로 TV에 나와서 이게 좀 그 강의를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큰 그림을 잡고 구도를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내용과 뭐 저희 생각이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3차 1차, 2차, 3차부터 해가지고 쭉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들이 사실 과거에는 석탄, 석유, 에너지 측면에서는 석탄, 석유, 뭐 가스 하다가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반직 기술, 뭐 자동차 기술 뭐 이렇게 하다가 자율주행으로 넘어오는 구간. 그리고 이제 AI, 그리고 인터넷 확장된 인터넷 뭐 이 많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아이폰의 iOS가 저는 이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신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테슬라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의 iOS 때문에 iOS라는 장터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팔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왜 사람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느냐? 금리가 낮아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공포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포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대로 가면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투자도 일어나고 M&A도 일어나고 이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당시에 이제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는 수많은 그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업들이 공포심이 느껴서 투자도 하고 M&A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상당수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키아 포함해서요. 모토로라 뭐 이런 회사들 없어졌죠. 사실상.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삼성이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구도로 많이 좀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이폰이 되고 안드로이드 진영 즉 테슬라의 반대 진영에서 넌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직 구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넌 테슬라 진영에서 이제 누가 이제 선두의 자리를 쓸 거냐 아니면 누가 생존자가 될 거냐 이건 이제 생존 싸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존자가 되기 위한 발버둥막이 엄청 몸부림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 애플이 나온 거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은 테슬라와 이 넌 테슬라 진영에 지금 애플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뭐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에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악유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구도 속에서 여기에 이제 그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배터리 업체에는 정말 좋은 거 아닐까. 이 상대 그러니까 그 협상력 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를 받아가야 되는 애는 어쨌든 잠재적으로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 수요에 대한 전망치는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IGS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배터리와 그린 관련된 것이 이제 관련된 얘기일 텐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도 저는 뭐 최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이제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핵심적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리얼 옵션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리얼 옵션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자 이제 악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옵션의 가치에 여기 반영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가는데 리얼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리얼 옵션이 가장 이슈가 많이 된 거는 디베이트 즉 그 논란이 많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논란이 많을 때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임이 신작이 출시되기 직전에 이게 이제 많이 이 주가가 많이 오른다. 기대감 아니면 논란 이걸 리얼 옵션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를 때 그때가 주가가 가장 좋은 모멘텀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리얼 옵션의 설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애플 너무 좋죠. 지금 된다 안 된다 이제 하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많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은 조금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이 자동차에 참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뭐 바바리안 리서치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다솔 차장의 내용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을 좀 설명을 좀 붙였고요.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뭐 있지만 연말까지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공지사항을 드리는 거는 스크린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내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은 고민이지만 그런 부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호석의 아이디어는 내일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기간을 가지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스크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